고령화와 미혼 인구 증가로 1인 가구의 고독사 사망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자 수를 계산하면 하루에 0.8명이 고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각성에 기인해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발표한 고독사 관련한 연구 결과의 내용 또 향후 계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말씀에 이번 고독사 연구 발표회를 개최한 부산시의회 연구단체죠. 사람 환경 미래 연구 모임의 김재훈 대표위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부산시의회에서 고독사 관련한 연구를 시작했고 최근에 결과물이 나온 건데 이 부산시의회에서 이렇게 고독사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나고 자란 그 부산 진구의 호천마을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지인들이 고독한 환경에서 외롭게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신 상황을 자주 접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혼자 사시는 이분들의 삶에서 고독사라는 상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7대 부산진구의회에 있을 당시인 2017년에는 부산진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 8대의원 시절에는 연구 용역이 되었던 호천마을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오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었는데요. 부산시의원으로 당선되고 작년부터 사람 환경 미래 연구 모임이라는 연구단체를 조직해서 고독사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그에 따른 고독사 문제를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고독사가 증가하는 그런 원인, 어떤 부분으로 보고 계실까요? 예, 고독사는 가족과 친척 또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복지부에서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2017년에는 2,412명에서 2023년에는 3,661명으로 7년 사이에 무려 1,200명 이상이 늘어 연평균 8%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망자 수 또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전체 고독사 가운데 50대와 60대 남성이 60% 이상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는 흔히 고독사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문제라고 이래 쉽게 간과하지만은 실제로는 50대의 중장년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의 부검 자료를 또 분석한 결과 보면은 알코올 문제로 인한 건강 문제나 또 실직, 이혼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 관계 단절로 인한 삶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41.4%를 넘는다는 사실도 경제적 취약 가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동시에 고독사가 또한 경제적 취약 가구에 한정되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인 가족 중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사는 좀 노인들이 보통 이제 고독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50 중장년층이 가장 심각한 것 같고 이 외에 청년도 좀 포함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놀랐는데 좀 부산도 좀 마찬가지인 상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그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요, 고독사 사망자 중에 30대 이하 그 청년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자살 사망률이 20대가 59.5%고요. 30대가 43.4%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정책과 연계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고요. 지난 6월에 부산에서도 원도심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백골로 발견된 사건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또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20, 30대가 고독사에 이르게 된 가정은 아무래도 취업의 실패나 또 실직 등 일자리 문제와 직결적으로 연결돼 있어 일명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는 부산에서 청년들이 정주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매우 시급합니다. 네, 청년의 고독사 문제가 좀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지자체에서도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또 청년의 고독사 문제를 좀 뭐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부산이 좀 타 지자체보다도 고독사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그 2017년부터 부산시는 경기도나 서울 다음으로 그 고독사 발생 인구가 많습니다. 네. 또한 2021년에는 주민등록 인구 대비 고독사 비율이 0.012%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2022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서 부산시의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타 지자체 대비 고독사 발생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네. 따라서 부산시는 그 16개 구군의 맞춤형 고독사 예방책을 연구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산의 인구 감소 지역인 동구나 서구, 영도구와 노령 인구가 많은 중구 등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요. 영구 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공간적이나 사회적 고립감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어서 비관으로 인한 고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네. 또 재건축 등으로 이들 주민이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실 그 주변의 인근에 복지관이나 노인정 또는 무료급식소가 있어도 영구 임대주택 자체가 주는 심리적 고립감이 집이 낡으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이 고립감과 비관 등으로 인해 집 밖으로 안 나오시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이들이 돌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개선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번 이제 연구의 활동으로 좀 현재 작동 중인 이 고독사 관련한 그 부산시 정책도 많이 들여다 보셨을 것 같은데 시 정책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작년 연구 용역의 결과로 우리 부산시의 고독사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했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인데요. 이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청년청과 중년청, 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서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항을 선행적으로 지원해 예방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부산시에는 이 조례뿐만 아니라 고독사와 관련 있는 자살 예방 조례, 1인 가구 지원 조례 또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정책 대상이나 지원 사업 근거와 같은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부산시가 마련한 이런 뭐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고독사 비율이 높은 건 좀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산시 해당 부서인 그 우리 복지정책과에 따르면은 부산시에서는 2017년부터 고독사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고요. 고독사 예방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2023년부터는 복지부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에 맞춰서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50대에서 60대 남성의 그 알코올 중독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중독 관리에 대한 통합 지원 센터 연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파르게 인구 소멸 지역 소멸로 가고 있고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예방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이나 경찰청, 소방서 등과 연계해서 부산의 고독사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먼저 축적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정책 발굴이 이어져서 고독사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고독사 예방위원회를 좀 부산시 사회보장위원회를 일원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어쨌든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니 좀 독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합쳐지면 아무래도 정책의 어떤 세밀한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 사회보장위원회는 그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과 시행 계획 등을 조정하고 또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그 추진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네. 최근 3년간 연평균 7회 정도 이제 개최되고 있어서 기존의 고독사 예방위원회가 연 1회 개최됐던 것에 비해서 전문가 자문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고독사에 대한 고민, 사실 고독사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적 고립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고민으로까지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예.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그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 용역을 통해서 고독사 이영군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을 때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였습니다. 이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는 것이 외롭다, 또 단절감이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사회가 또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네트워크를 촘촘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이웃 간의 서로 소통과 연대를 촉진하고 또는 정기적인 모임이나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의 고립감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우리 지자체나 교육기관이나 소방, 경찰청 등과 유관기관이 협업해서 고독사 예방에 주력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사회복지기관 또는 자원봉사단체, 의료기관 등 민간이 또 협업해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보다 좀 더 촘촘히 구성하고 또 심리 서비스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면 고독사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 환경 미래 연구 모임에서는 연구를 좀 더 고도화해서 관련 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방안을 모색할 향후의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의 사람 환경 미래 연구 모임의 10월 보고회 당시에 이 고독사 예방 방안으로 좀 예술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셨는데요. 좀 시민의 뭐 참여라든지 좀 관심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까지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 용역은 고독사 이영군 어르신들을 발굴하고 지원한 그 실증 연구였습니다. 우리는 인터뷰나 음악, 심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고립의 주 원인을 파악하고 또 맞춤형 예방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방법의 하나로 지난 그 9월 28일에는 호천마을에서 고독사 이영군 대상자와 함께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진 특별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사회적 연대와 관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는 시간이었고 단순한 공연을 넘어 고독사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 모임에서는 고독사 이영군의 참여를 유도하는 예술 프로그램을 보다 좀 더 구체화하고 장기화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보고요. 고독사 이영군의 참여를 유도하는 예술 프로그램을 해당 부서의 사업화를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주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그 배려가 고독사 예방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임시 수도로 지정되어서 전국 각지의 피난민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독특한 지역 문화와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부산입니다. 특히나 부산 사람 특유의 정을 나누어서 1인 가구인 어르신이나 청년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부산, 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이슈 토크에서는 뭐 전국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뭐 의원님 오랜만에 오신 김에 뭐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산 진구 지역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동천 문제일 텐데 좀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동천이 그동안 10여 년간 부산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물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해수도수 사업을 5만 톤으로 했다가 또 이번에 얼마 전에 20만 톤 해수도수 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물의 수질 개선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건 부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먼 바다에서 원수를 유입하든지 또 물의 해수도수의 시스템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동천이 정말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동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수질 문제가 개선되지 않다 보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뭐 성주국 수원지 물을 끌어다가 수질 개선을 하겠다 이런 뭐 시책 구체적인 시책도 나온 만큼 좀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그 동천 해수도수로 지금 네. 이제 25만 톤의 물로 이제 수질을 정하고 또 맑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부산 진구에는 초읍에 성주국 수원지 이제 네. 수원지에 담수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조금 넘치는 부분을 약 한 10,000톤 가량을 그 동천 강무교로 유입시켜서 조금 더 맑은 물에 희석을 할 수 있으면은 동천이 그래도 좀 더 빠르게 물이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그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많은 주민들이 좀 예. 기대하는 만큼 이 부분은 좀 예. 신경 써서 좀 해결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부산 진구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가 범천동 이 차량 기지 이전 예. 문제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범천동 차량기지 참 그동안 100여 년 동안 그 우리 국가의 네. 전략물자 수송 사업을 완수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6만 4천 평의 그 부지 안에 이 여러 가지 객차나 하차의 그 정비가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외곽 지역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범천동 철도 차량 기지 이전 사업입니다. 네.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지역의 그 이현성 국회의원께서 학정고시에 이제 국가로서 학정고시를 받아서 지금 6만 4천 평 부지 안에 어떻게 무엇을 꾸밀 것인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 부지를 이거는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네. 코레일에서 이걸 매각해가지고 이 매각 비용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시민들한테 반환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 시민들과 함께 부산시와 코레일과 부산진구청과 함께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조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어떤 활용 계획이 어느 정도는 조금 윤곽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확정적이는 않지만은 네. 아마 올 연말쯤에 이제 사업자 선정 공고가 한번 나갈 예정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주거 비율을 현재 9.7%에서 조금 더 상향해서 네. 그 고시를 할 예정이고 공공용지도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범천동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유치 부지도 요구하고 있고 네. 또 보건소도 이전하고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 계획에 담아서 아마 이 사업자 공모가 이제 잘 진행된다면은 네. 그 이후에 차근차근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주민들의 목소리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예. 모두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뭐 목소리 잘 들어서 예. 좀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좀 잘 활용이 예.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독사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위험군을 발굴하고 감시하는 것만큼 이 직접적인 소통과 교류 절실합니다. 이번 부산시의회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인 대책과 대응이 작동하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